네, 조합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호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이끌고 있는 조합장 김징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떤 그 코로나 생활 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총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와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주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서면 출석을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기총회상에서 저희가 반드시 빨리 의결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제안 사유나 부연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총회 책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 건부터 한번 볼까요? 1호 건은 창립총회 후에 진행된 어떤 조합의 업무 진행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 일에 대한 보고죠. 조합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 이사회와 대의원의 보고,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모든 내용은 또한 조합 감사님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 대한 어떤 의결이 바로 7호 안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합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에 시간 비용이 크다 보니까 도정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서 반드시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에서 의결하고 차후 총회에 보고하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위임 안건입니다. 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수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호 안건은 조합 운영비 예산안과 사업비 예산안, 즉 예산안 안건입니다. 지난 창립총회 때에 저희는 이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안은 2019년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은 다시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자, 전년도 예산안 대비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사실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창립총회 때와는 달리 조합장과 임대의원들이 선출된 이후에 어떤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안이 책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조합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사실 1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 사업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진 항목을 제외하고 나니까 25억 원 가량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조합 사무실 예산안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지만은 이미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장소이다 보니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미 4천만 원 가량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합 운영비에 있어서 절반에 가까운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있어서 현재 직원 채용을 제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혼자서 업무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 매월 그 700만 원이 넘는 운영비를 이미 전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은 사실 총회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조합이 좀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비 사실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예, 지출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구별이 명확하다면 사실은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운영비 또한 회계 결산 시에 대의원의 보고, 감사 보고 이렇게 통해서 조합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재건축 사업의 성공은 사실은 완공 후에 입주 때 보면 자산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시공사와 공사 계약 조건에 맞물려서 PF 금융 비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면은 100만 단위 어떤 절약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후에는 억 단위로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을 절약하는 쪽에 생각을 모아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번 총회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3호 안건, 4호 안건 보시면은 이번 총회 핵심이 바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 용역업체 선정권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비 관련 어떤 전문 업체의 업무 지원을 받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가 다 맞물려 있는 거고요. 법 규정하고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 방식 자체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누리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저희는 각각 두 곳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합이 상당히 엄격히 정한 어떤 심사 기준에 따라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비교 자료를 첨부해 놨으니까 자료 참고하셔서 조합원님께서 직접 투표로 선택하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용역 업체 거는 이미 보신 대로 저희 조합은 전자입찰할 때에 이미 우리 청원맨션 단지만을 위한 설계 공모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설계 공모 방식,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우리 청원맨션 단지의 어떤 특성의 창조적인 설계안을 접목해서 설계도와 조감도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수익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우에이스 건축설계와 더미르 건축설계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각 업체별 어떤 조감도와 평면들을 비교해 보시고 진정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투표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부연 설명 드릴게요. 동우에이스 건축설계가 제시한 부분은 3개 동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서 17층까지로 주차 대수는 189대 정도, 용적률은 대략 246%입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142세대 정도 나오고요. 8사형 단일 편형대로 모두 다 3wa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미르 건축 설계는 보니까 한 개 동이네요. 단일 동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까지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차 대수는 188대, 용적률은 249% 돼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세대수는 140세대로 똑같이 8사형 단일 편형대로 4way. 근데 이제 한 동이니까 모두 다 남향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미 아시는 대로 저희 현장은 다양한 설계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좁은 대지 면적에 재건축이 거의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지난 이전 재건축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자문들 좀 구해보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사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사비는 시공사 선정 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5호 안건인데 정비업체 입찰 보증금을 조합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의결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껏 운영 자금이 원하지 않는 조합이 정비업체를 빨리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호 안건. 자, 6호 안건은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에 대한 승인 의견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조합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하고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또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총회 당일날 설명과 안내가 될 것이고요. 이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미리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황금 아파트 시절부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청원맨션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재건축 이후에 이 명성이 어느 정도는 희석되어진 듯 한데요. 자, 이제 다시 이전의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은 필연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희 사업의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성공적인 정기총회를 치르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